원주 지역 문화 클래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제품 판매와 함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안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클래스를 통해 만족도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양한 놀거리들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온라인 문화 플랫폼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1년 중 절반 이상이 겨울이라는 백두산.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봄은 찾아옵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피워낸 야생화들이 봄을 알리는데요. 저마다 모양도 색깔도 다르지만 진한 향기와 생명력을 풍기고 있습니다. 백두산 전문 사진작가가 기록한 백두산의 봄을 만나봅니다. 강릉 지역에서 로컬 농산물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농가 소득도 높이는 선순환 작업에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대표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감자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 창업과 함께 지역 농민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주말에 뭐 하셨나요? 주말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방콕 집에 있으면서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집에만 계셨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 봄 정말 전례 없는 건조한 날씨로 맞습니다. 동해안에 사상 최대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봄비로 인해서 이 산불이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이번에 내린 봄비 그야말로 단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내렸던 비는요, 좀 요란하게 왔습니다. 네. 비가 강풍을 동반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전국적으로 피해들이 크고 작은 피해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용석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 또 너무 내리지 않아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든 적당히 정도에 맞게가 가장 최고가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3월 들어서 네. 반가운 봄비가 2번이 내렸는데 아무쪼록 산불 피해 그리고 강풍 피해 없는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봄날과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생방송 강원 365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 채널 첫 번째는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시청자 참여 미션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 삼행시가 준비되어 있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대면 시대입니다. 네. 이 비대면 시대 온라인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수업도 그렇고 뭐 음식 주문, 네. 뭐 여러 가지 회의, 그렇죠? 이 온라인이 아주 필수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오늘 삼행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 들어서 뭔가 새롭게 배워보고 싶거나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네네. 소식 주목하셔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곳을 통하면요, 세상 모든 취미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도대체 네. 무엇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날씨 좋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뭐예요 그게? 손에 드신 게? 잠깐만. 이게 뭐죠? 편지? 잠깐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 번 맞이 취미 찾기? 예,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미션 카드란 말씀이시죠? 잠깐만. 아니 제가 혼자서 갑자기 취미를 찾아요? 아니 뭐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일단은 카메라 켜졌으니까 뭐라도 찾으러 네 일단 가시죠. 뭘 찾아야 되는 거지? 갑자기 취미? 내 취미가 뭐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자 시민들의 놀이 공간인 미로 예술시장을 찾았습니다. 아, 느낌이 온다. 뭔가 느낌이 와. 아, 여기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주의 미로예술중앙시장인데요. 여기 아기자기한 체험거리도 많고 공방도 많잖아요. 여기 오면 뭔가 저의 새로운 취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볼게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너무 많으면 오히려 쓸데없는 결정장애만 생긴다는 사실. 게다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묻고 아이고 이거 발품값도 안 나오겠는데요? 아니, 일일이 발품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진짜 이거 취미 찾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네. 아, 진짜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혹시 취미 찾고 계실까요? 이게 뭐예요? 취미를 찾아드리는 사이트거든요. 취미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원이라는 사이트고요. 네. 수공예부터 미술, 그리고 뷰티, 베이킹까지. 아, 원래 이런 거는 근데 다 멀리 있더라고요. 막 수도권 이런데.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 원주 지역에서 찾으실 수 있는 클래스만 담은 플랫폼입니다. 원주에서 찾을 수 있는 취미가 이 사이트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진짜 제가 찾던 건데? 대박, 대박. 다양한 문화 강좌부터 공방의 위치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들만 알차게 뽑아놓은 원주 로컬 문화 플랫폼입니다. 어머, 세상에. 원데이 클래스가 종류별로 있어. 아니, 사장님, 제가 원래 좀 소식이 좀 빠른 편인데 이거 몰랐거든요? 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 사이트가 생긴 지 한 3개월도 안 된 따끈따끈한 플랫폼입니다. 아, 따끈따끈한 거구나.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이트는 저희 청년 상인들이 모여있는 협동조합에서 함께 만든 거거든요. 함께 만드셨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플랫폼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유행 이후에 작은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조금 더 움직여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머, 여기도 원주. 어머, 믿기지가 않아. 오. 오늘 안에 이거 한 2-3개는 할 수 있겠다. 이거다. 캘리그라피. 아, 좋아. 오늘 하루를 알차게 쓰려면 얼른 가야겠다. 사장님, 감사해요. 화이팅! 저의 첫 번째 도전 팁, 손끝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였는데요. 자, 그럼 공방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취미 찾아 온 사람이거든요. 글씨 저도 좀 써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저희는 이제 펜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공방이라서 쓰고 싶으신 글귀가 혹시 있으시면 한 번쯤 예쁜 글씨로 좀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쓰고 싶은 글귀를 네. 와서 누구나 네. 써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이게 손이 제가 수전증이 있나요? 잠깐만, 뭔가 이렇게 딱 네. 써지지가 않네요. 네. 지금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지? 네. 잠깐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네. 이 서체의 특징은 이렇게 니은에 각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 다 본 관련 예쁜 멘트들만 쓰시는데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워낙에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있어서 우선 검색해보다가 위치라는 데가 좀 원데이 클래스 많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적극성도 좋고 해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저만 빼고 다 알았었나 봐요. 아니, 그렇게 사이트 통해서 찾아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워낙에 이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 둘 엄마라서. 그쵸. 네네. 근데 이제 필요한 것만 검색하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바로 위치까지 다 나오게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정말 좋게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문화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지역의 플랫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원주 지역 내에서는 대부분 아마 공방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집을 하시거나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이런 플랫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놀라웠고요. 뭔가 이런 플랫폼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이제 홍보하고 또 이런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이제 활성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고 많은 문화 콘텐츠들 속에서 골라 즐기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드디어 올봄 저의 일상에 생기를 더해줄 마음에 쏙 드는 취미를 찾게 됐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봄 저의 새로운 취미는 바로 클라이밍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했던 윤지연입니다. 아, 네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네. 제가 사실 이게 처음인데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처음도? 네. 와, 실내 클라이밍장 이렇구나. 네, 제가 네. 클라이밍 진짜 하고는 싶었는데 이제까지 도전하지 못했거든요. 네네네. 오늘을 잘하셨습니다. 기회로 네. 저희 새로운 취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강사님의 1대1 맞춤 강의로 올봄 새로운 취미에 도전한 저. 네, 처음 하는 거 맞고요. 오늘로 스파이더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 왔어요. 13번. 자, 발 내려오시고 발이 반 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미션 실패인 거죠? 실패죠. 하지만 이 정도 네. 왔으면은 그렇죠. 첫날 찍은 괜찮은 건가요? 잘하신 거예요. 아, 저 이번 네. 봄 새로운 취미로 이거 도전심이 막 생겨요. 좋아요, 좋아요. 네. 다음에 도전하시면 끝까지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 일단 조금 잠깐만 잘게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저의 취미 찾기 성공적. 근데 시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으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업체에서 참가를 좀 해서 그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자기가 접할 수 있게 그렇게끔 활용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올봄 여러분은 무엇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계절, 소비자와 지역 예술인들이 공생하는 온라인 놀이 공간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성이 가득 담긴 공급자들의 콘텐츠를요,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분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잘 소비할 수가 있고 여러모로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너무 궁금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사이트를 미리 들어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뭘 이렇게 자꾸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네네.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서 참여 공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콘텐츠가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네.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화면에 나온 것 외에도 애견 간식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도 있었고요. 만나보셨던 클라이밍, 꽃꽂이, 필라테스 정말 콘텐츠에는요 한계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콘텐츠 업체들이 많은 참여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소비자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모든 공급자분들이 공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참여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그렇죠. 오늘 주제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 온라인으로 정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점점 낮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요. 곳곳에서 봄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봄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쪽에서부터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벚꽃 있죠, 유채꽃 있죠, 네. 또 뭐 있죠, 목련 있죠. 이런 봄꽃들을 보면 진짜 봄이 이제 우리 곁으로 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명수 씨에게 좀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봄을 가장 나중에 받아들이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너무 빠른 쉽지 곳이 않나요? 남쪽이라면 가장 그래요. 늦는 곳은 북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한반도 가장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이 뭡니까? 백두산이요? 백두산이죠. 네. 사실 저희가 쉽사리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 백두산은요, 가장 북쪽이기 때문에
때문에 봄을 가장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기간도 정말 짧지만 그래서 더욱더 찬란하고 고귀하다고 합니다. 자, 백두산의 봄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호수라는 뜻을 가진 백두산 천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백두산 천지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백두산의 봄입니다. 이정수 백두산 사진작가가 기록한 백두산의 풍경들, 그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백두산의 봄을 만나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1년 중 9달 정도가 겨울에 머물러 있는데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더디지만 백두산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두꺼운 눈과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백두산이 깨어납니다. 꽁꽁 얼어있던 천지가 녹아도 곳곳에는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만년설이 눈에 띕니다. 눈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 성격 급한 봄 야생화들이 앞다퉈 피기 시작하는데요. 하얀 겨울 세상에서 형형색색 선명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백두산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하얀 이슬처럼 돋아난 만병초. 천상의 꽃으로 불립니다. 예로부터 만병을 다스리는 풀이라고 했는데요. 그 신비한 아름다움만큼이나 향기도 진합니다. 백두산은 그 민족의 영상이고 또 우리의 그 상징적인 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두산의 그 아름다운 대자연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계절별로다가 백두산을 보고 제 나름대로 그 사진이나 영상에 담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 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거센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야만 백두산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생지가 줄어들어서 이 높은 백두산에 와서야 자유롭게 피는 꽃들이 있는데요. 노란 꽃을 화사한 담자리 꽃나무도 그중 하나입니다. 수수한 겉모습과는 달리 꽤 추운 곳에서 꽃을 피우는 생명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유난히 바람에 잘 흔들리는 두메 양귀비. 가느다란 꽃대에 큼지막한 꽃이 피어 바람이 부는 대로 춤을 춥니다. 영하 50도의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피어낸 백두산의 꽃들. 그 아주 그 앙증맞게도 그 소나무 잎새같이 대가 올라와서 꽃 몽우리가 이렇게 그 초롱같이 지니고 있는 게 이제 가설송인데 이 꽃도 상당히 희귀종이고 백두산에서만 제가 그 접해보고 촬영한 꽃입니다. 꽃은 산을 담습니다. 거센 바람과 낮은 기온. 이런 백두산에 자리 잡은 봄꽃들이 언뜻 작고 연약해 보여도 꽃들마다 백두산을 감싸 안는 굳건함이 있습니다. 백두산 꽃들에겐 화창한 날씨를 오래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짧기에 더 찬란한 백두산의 봄. 사나흘 사이에 백두산 등성이는 다른 색으로 수놓듯 새로운 꽃들이 차례로 피어납니다. 고원과 계곡이 어우러지는 백두산 천지 부근은 마치 신들이 아껴놓은 비밀의 화원 같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풍기는 향기도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하나 매력이 가득한데요. 특이한 이름들까지 더해져서 보는 재미가 가득합니다. 폭포 소리가 우렁찬 걸 보니 백두산도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백두산은 강수량도 많고 지하수도 풍부합니다. 천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물줄기가 발원해서 백두산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추위가 잠시 물러났다 하더라도 백두산은 여전히 구름과 안개에 덮인 날들이 많은데요. 운무에 가려지지 않도록 꽃들은 더 선명하게 빛을 내는 것만 같습니다. 하늘 높은 천지를 뒤로 하고 몸이 자꾸 땅바닥으로 향합니다. 백두산이 빚은 정교한 작품이 바로 발 아래 아주 낮은 곳에도 있으니까요. 도톰하게 복을 담은 복주머니란도 형형색색으로 피어납니다. 그중에 털복주머니란을 만날 때면 숨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꽃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신받다 하듯이 이 꽃을 접했을 때는 기분이 보배를 찾은 느낌이라고 할까.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백두산 비단고원이 더 화려해집니다. 백두산에 피는 꽃들은 그 피고 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 볼과 나비를 유혹해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강하고 진하게 표현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낸 백두산의 봄. 백두산의 봄은 신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의 화원입니다. 여리지만 강하고 작지만 굳건한 백두산의 꽃. 시련이 클수록 피어나는 꽃도 더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바로 백두산의 꽃들처럼 말이죠. 저는 사실 하얀 눈으로만 덮여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고 또 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두산 천지의 멋지고 장엄한 모습과 여리지만 굳건하게 자라나고 있는 야생화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 이 모습이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멋진 말을 명수 씨가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상으로 접했지만 네. 정말 장엄하다, 그러니까요. 장관이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야생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두산같이 높은 곳에서만 발견되는 야생화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틔우기 위해서 그 험난하고 그 고통스러운 겨울을 참아내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생화에서 오늘 강인한 생명력을 좀 배우고 갑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나가게 되는 게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청소년 올림픽도 이런 시니어 올림픽만큼의 좀 큰 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선수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신다는 거를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그 나이 때 선수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 같아서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 얻어서 나라를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저녁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는 시청자 참여 미션이 있습니다. 네. 삼행시가 저희가 마련해 놨고요. 삼행시 주제 오늘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믹서기를 쏩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광양으로 떠나볼 좋습니다. 텐데요. 네. 저희 오늘 삼행시 주제도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이죠. 네, 요즘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뭐 온라인 쇼핑몰을 아하. 비롯해서 온라인 네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노하우가 부족하고 음. 정보가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창업과 관련된 아이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같은 게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창업의 그 문턱이 좀 낮아졌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정말 막막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광양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꿈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 창업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 우리 지역 온라인 창업 지원센터입니다. 광양 신진산단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인터넷 창업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모인 온라인 창업가들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처음 마련한 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하태곤 대표인데요. 쇼핑몰 창업 3년 만에 정기 회원 수 8,000명 이상을 둘 정도로 이제는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2016년에 운송법인으로 최초 설립을 했고요. 저희한테 경쟁력이 있는 게 쇼핑몰인 것 같아가지고 2018년에 준비를 시작한 후에 2019년 2월에 저희가 첫 제품 런칭을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일부터 쇼핑몰 운영과 마케팅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들어온 우리가 샘플 상품이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샘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샘플로 지금 이제 하려고 소싱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을 이제 주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작했다간 치열한 경쟁에 밀려 문을 닫는 일이 부지기수인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먼저 걸어간 선배의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문제점만 잘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만 한다면 지방이어서 못한다는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쇼핑몰 사업은 진입벽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모셔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사업은 트렌드가 진짜 너무 급변해요. 급변하다 보니까 교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트렌드에 맞게 저희도 요즘에는 어떤 식의 마케팅을 하더라 저희도 습득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판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고객들의 행동의 패턴을 좀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판매 전략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교육을 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서 많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더 해보고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네. 온라인이라는 게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물건을 제가 떼어오고 그냥 팔고 그러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홍보라든지 뭐 그런 부분적인 게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사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필수인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상품을 잘 찍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요거를 지금 초점 맞춘다 생각하고 여기 중간 서터를 한번 중간 딱 눌러봐. 그리고 눌러. 그리고 각도를 살짝 밑에서 위로 올려야지 조금 사진이 잘 나오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본금을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친절하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종잣돈을 굴리는 것까지 사장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마음껏 펼쳐보라고 만들어낸 곳입니다. 이곳은 자본이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도 마음껏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나눠 쓰는 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와 운영비로 사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 외에도 다른 입주 업체들 간의 네트워킹이나 또는 다른 센터에서도 자주 방문해서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자산인데요. 앞서 경험한 선배의 노하우와 트렌드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관점은 쇼핑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죠. 하루에 한 번 입주 업체들이 모이는 이 시간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 주방 제품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살 수 있는 SNS 마케팅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양쪽의 아이디어들을 좀 정말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거. 나는 요즘에는 블로그, SNS 광고라고 봐요. 허위성, 광고성 그게 너무 사람들이 지쳐있다 보니까 요즘은 또 SNS로 그렇게까지 구매가 또 많이 유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말고 내 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발전적인 쪽으로 뭔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온라인 상거래라고 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쉽게 생각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떤 건지 체험하지 못하면 뭐 실체라는 건 없잖아요. 상담도 해보시고 그 후에 하실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상담하러 오시고 저희 시설들 둘러보러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같은 꿈을 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공간. 열에 9은 폐업한다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열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지원센터의 불은 오늘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요거트? 감독님. 아, 왜 그래? 웃겨서 그래. 보면 안 되겠어. 자, 가자. 가자. 근데 입 붙이고 갈 거예요. 닦아주세요. 손으로 닦아주세요. 내가 닦아도 돼? 아니, 손 안 놔. 그냥 왜 닦았어? 이 정도까지 넣어. 아니. 즐기고 있어. 네,
돌발 영상 많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고요. 자,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용석 씨, 네. 감자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감자하면 저렇게 돌발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자합니다. 됐고요. 죄송합니다. 강원도가 생각나죠. 일단 강원도 감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감자 농사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용석 씨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강원도에 그 감자 농사를 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지금이 좀 적절한 타이밍일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좋아요. 그저 그냥 새롭게 농사를 시작한다기보다는요. 뭔가 지어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품종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요. 또 기존 감자 농가를 컨설팅해주면서 수확도 늘리고 또 감자를 활용한 음식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이건 어떨까요? 공간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감자 농사 수준을 훨씬 더 초월한 더 넘어선 그런 단계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만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30대 초반의 굉장히 젊은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릉 출신 청년들이 모여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것도 창업을 통해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며 지역과의 상생과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저희는 농식품을 종자부터 이제 유통까지 하는 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강원도 강릉에서 하는 그로서런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약 80여 팀 이상의 로컬의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만드는 어떤 비즈니스와 또 생태계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다운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역의 이제 가장 주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인 감자와 농업이라는 주제로 이런 걸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실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떤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뭔가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혹은 정보적인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을 청년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을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실험들을 하는 그런 창업가들이 저는 로컬에서의 하나의 창업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서로 대가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가 생긴다면 조금 더 청년이나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창업이라든지 다양한 실험을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꿈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를 통해서 정말로 지역 농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 1차적인 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창업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원도가 제 생각에는 지역 창업에서는 가장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 색깔이 있는 혹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실행하는데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역점 정책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말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과 네트워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저는 강원도에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실행하고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업가들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로컬 농산물 감자를 가지고 고부가 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지역 농가 소득도 높이는 선순환 작업에 노력하는 청년들. 또 다른 주인공은 권태현 공동대표인데요. 국내 유일의 시감자 작물 명인인 아버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기획과 그리고 관리를 맡고 있고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품종이었던 수미 품종이 1978년 도입된 이래 한 40여 년 재배되면서 재배 한계점에 도래했고 여러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농가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할 품종이 필요했고 저는 품종 개발자로서 수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유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자를 최종적으로 먹는 분들과 가까이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씨감자가 개발이 돼도 최종 고객들이 그 품종의 이름을 모르면 그냥 감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의 이름부터 특성까지 온전히 고객에게 스며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씨앗이 필요하듯이 씨감자라는 건 감자의 씨앗인데요. 일반 식물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감자는 영양 생장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진 자리에 생기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지하부에서 자라는 궤경, 그러니까 감자의 싹을 틔워서 심는 방식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은 일반 감자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재배되는 환경 그리고 조건들이 워낙 까다롭게 재배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품종 개발도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품종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약 10년 정도 육성한 왕산이라는 품종을 2019년도에 출원하고 작년 2021년 3월에 최종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지역 농가분들은 영농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회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재배 관리를 통해서 농가들이 더 좋은 재배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재배를 통해서 수확된 좋은 감자들을 저희가 전규격 수매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 기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강릉이라는 지역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재배 단계에서 꼭 지켜져야 될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6단계 구간으로 정리해서 농가분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재배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6단계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농가들과 이야기하고 판단한 것들을 진단서의 형태로 정리해서 농가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자의 감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그래 네 말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살짝 깔려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제가 증명해야 될 거는 숫자적으로 그래서 우리 파트너 농가의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가 됐고 우리의 재배 컨설팅을 통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작년 기준 저희 파트너 농가들의 평균 생산성은 15% 증가했고 소득은 그에 비례해서 13%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농가분들이 저한테 신뢰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술들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 고문님들께 많이 배웠고요. 저도 아직까지 감자의 전문가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어서 저도 아직 배우고 있지만 농업의 문제점이죠. 저같이 농업의 경험
오랜 경험이 있지 않는 사람이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강점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농업 상황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저한테 꿈을 물어보면 감자왕이 될 거라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현실적인 꿈이 생겼다면 강릉이라는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결국 그 품종이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자는 단순한 경작과 수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 스스로 창업에 성공함은 물론이고 지역 농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산업 자본을 갖추지 못한 강원도의 한계를 오히려 특성으로 바라보며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 분야를 성장시키는 열정 가득한 그들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야, 저 열정, 아이디어, 창의력, 자신감이 정말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무조건 한 분야를 오래 해야만 전문성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전략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자 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네. 또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오늘의 삼행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게요. 이응상님께서 주셨습니다. 강원 365 첫 본방사수를 하셨다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은이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기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연은요. 수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 사연도 계속해서 수기님의 감자 의견이 네, 코너까지 이어지고 보내주십니다. 있습니다. 자, 튤립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사연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삼행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삼행시 김효경님께서 주셨네요. 네. 오늘 김효경님께서 삼행시 작품 당첨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양한 작품들이 도착을 했는데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자, 온 가족 모두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자, 라면도 다 떨어지고 비대면 배달 음식도 지겨워질 때쯤 인정 많은 이웃이 집 앞에 놔준 반찬과 갈비찜 코로나 완쾌된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네. 김효경님 건강에 이상 없으셔야 될 텐데 격리가 조금 힘들긴 하죠. 네. 그래도 건강히 격리 해제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많이 아프시지 않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자 오늘 삼행시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당첨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